My Sports Channel, 스포 TV. 네, 세리아 34라운드 토리노와 유벤투스의 경기 후반전도 박찬우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자, 전반전은 0대0 득점이 없었습니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전반전이었죠. 네, 공격을 뭐 여러 차례 자신들이 원래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의 공격 형태를 많이 선보였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조금씩 벗어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득점까지 연결하지 못했고 네, 한편으로 토리노는 역시 윙 플레이어들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중반 이후까지는 수비하느라고 많이 좀 내려와 있었던 윙 플레이어들 산타나 선수도 그렇고 체르치 선수도 그렇고요. 두 선수 모두 다가 어느 시점 후부터는 높은 지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상대 윙백들을 오히려 역으로 좀 괴롭히기 시작을 네. 했었고 그런 것들이 좋은 효과를 좀 나타냈었습니다. 그렇죠. 유벤투스 천하의 유벤투스에도 이 전방에서 압박,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패스 처리가 미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오늘 경기장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유벤투스에게는 굉장히 좀 뼈아픈 부분이 되겠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측면에 윙 플레이어들이 있었을 때 이 윙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점들은 사실은 유벤투스의 윙백들이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서 계속 공격을 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역설적으로 윙 플레이어들이 이제 높은 지점에 위치를 하니까 거기서 공격을 들어올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좌우에 있는 측면에 있는 중앙 수비수들이 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어려운 부분을 겪었던 그런 유벤투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유벤투스도 하루빨리 스쿠데토를 자신의 손으로 확정짓기 위해서는 오늘 네. 승리가 굉장히 절실한데요. 나폴리는 승점 3점을 추가했고, 자 이제 승점은 8점 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 경기가 이렇게 이대로 끝나서 무승부로 끝나면 이제 유벤투스와 나폴리와의 승점 차이가 이제 9점이 되게 되는데 네, 9점이 되게 되면 뭐 아직도 좀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게 되는 그렇죠. 거죠. 한 경기가 더 지나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그래도 여전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팔레르모하고 아탈란타의 경기가 이제 있는데 이 두 경기 안에는 아마 유벤투스가 결정을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좀 우승을 결정짓는 게 좋겠죠. 그렇죠.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네. 자, 팔레르모와 아탈란타의 경기가 예정이 돼 있고요. 37라운드와 38라운드도 그렇게 뭐 칼리아리와 삼프도리아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은 없을 텐데요. 그래도 뭐 박찬호 해설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간에 스쿠데토를 차지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팔레르모는 일단은 그래도 좀 위험한 것이 팔레르모는 지금 강등권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물론 홈으로 이제 팔레르모를 불러들이는 거긴 합니다만 지금도 팔레르모가 지금 인테르와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인테르에게 앞서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강등권에 있는 팀들이 이 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뭔가 다른 상황들과는 다르게 강등모이드라 그러죠. 예. 그렇게 굉장히 좀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평소엔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전력이나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전 세계 어딜 가도 리그 막판 이맘때쯤에 강등권 팀들의 맞대결 정말 대단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K리그 클래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승강제가 시작이 됐는데 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각 팀마다 승점 한 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들을 보면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몇 년간 지난 몇 년 전과는 좀 다른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경기를 보면은. 네. 그리고 이 세리아가 독특한 것이 그 강등권에 있는 팀들이 승점이 동점이 되면 득실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해지게 되죠. 네. 그 시즌 중에 이제 모든 팀들이 각각 홈어웨이 경기를 홈과 네. 원정 경기를 이제 치르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승점이 같은 팀끼리의 순위를 정할 때는 그 팀 간의 경기 결과를 통해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우승을 차지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강등을 결정하는 것, 이건 모두 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지금 이 경기를 비기게 되면 이제 남은 4경기 동안 승점이 9점 차, 나폴리가 9점 차가 나겠는데 그러면 나폴리와 유벤투스가 나중에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승점이 동률이 되었을 때 네. 그때의 상황은 유벤투스와 나폴리 간의 상대 대결을 봅니다. 그렇게 네. 되면 올 시즌 유벤투스는 나폴리를 상대로 해서 1승 1무를 거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벤투스가 우승팀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강등팀 역시도 같은 승점의 팀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서로 간의 상대 전적을 봐서 거기서 더 좋은 팀이 그러니까 잔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자, 유벤투스의 선수들은 모두 자리를 잡았고요. 자,
토리노의 선수들도 모두 입장을 했습니다. 뭐 빗줄기는 여전히 굉장히 네, 굵습니다. 자, 거의 뭐 시야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헤딩 경험을 할 때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토리노와 유벤투스의 경기 이제 후반전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원정팀 유벤투스, 왼쪽에 홈팀 토리노입니다. 자, 전반전에 보여줬던 약간은 모자란 아쉬운 부분들을 과연 콘테 감독이 경기 쉬는 동안에 어떤 얘기를 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네, 토리노 역시도 벤투라 감독이 일단은 의도한 대로는 사실 토리노 선수들 잘 수행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오른쪽 공간으로 열어줬습니다. 리 슈타이너 크로스 굴절됐고 코너킥입니다. 마시엘로의 몸에 맞고 온라인 아웃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가져왔는 유벤투스. 역시 또 피를로 근처에 마르키쇼가 있습니다. 네. 마르키쇼 피를로에게 짧게 리 슈타이너 왼발 슈팅 떴습니다. 네, 지금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공이 빠르고 멀리 왔기 때문에 네. 좀 급하게 슈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칠레 골키퍼 어이구. 넘어졌어요. 마르키쇼 자, 어쨌든 유벤투스에게 기회인데요. 슈팅! 어우, 네. 자, 굴절이 됐고 질레 골키퍼는 발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수비수 몸에 맞으면서 네. 질레 골키퍼가 뭐 꼼짝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바시아 선수 몸에 맞고 이제 휘어져 나갔는데 유벤투스 선수 또 아쉬운 기회가 지나갔네요. 네. 코너킥 가져갑니다. 유벤투스 올라옵니다. 헤딩! 자! 자, 아직 나가지 않았고요. 체르치 온라인 부근에서 걷어냅니다. 바르잘리가 아사모아에게 바르잘리 켈리니 자, 전방에서부터의 압박은 조금은 사그러든 모습입니다. 자, 길게 가슴으로 떨궈 놓고 네. 오그본나 공을 따냅니다. 잡혀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네. 토리노 수비수들을 오늘 칭찬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일단 네. 어쨌든 부치니치 선수에 대한 마크는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전방에서 지금 후방에서의 어떤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피를로 선수라면 전방에서는 부치니치 선수가 그렇게 또 플레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한 것들을 의식을 하고서 확실히 지금 부치니치 선수를 묶어두고 있으니까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부치니치 선수를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크게 그 위력을 좀 반감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비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아내질 못합니다. 메조리니가 태클을 했고요. 자, 다시 보시죠. 네. 지금 여기서 사실은 좀 밀렸는데 몸싸움에서 뭔가 좀 야릇한 또 미묘한 또 신경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오늘 카드를 한 장 받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벤투라 감독이 메조린 선수를 기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지금 거의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헤딩. 마시엘로. 길게 걷어냅니다. 헤딩. 켈린이 쫓아갑니다. 체르치. 부폰. 네. 최전방에서의 압박 저런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까 질레 골키퍼가 너무 미끄러진 데서 볼 수 있듯이 네. 부폰 골키퍼도 그런 실수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경기장 상태를 봤을 때는. 마시엘로. 오그본나. 질레 골키퍼이 신경을 많이 쓰겠는데요. 지금도 조금 주춤거렸습니다. 이 컨트롤이 제대로 안 돼요. 지금. 네. 자,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정말 포그바의 테이핑도 거의 떨어져 나갈 듯하고요. 키엘리니 중앙에 보누치를 보았습니다. 보누치 패스 중간 차단. 이런 패스가 역습으로 이어진다면 참 위력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위험할 수 있죠. 네. 키엘리니 몰고 올라갑니다. 왼쪽 측면 아사모아를 봤는데요. 걷어낸 공은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키엘리니 사실 유벤투스가 길게 때려주는 패스도 네. 어느 정도 위력이 있고 그런 모습들을 리그에서 종종 보여왔었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기 상황에서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전방에 있는 부치니치 선수를 묶여있거든요. 네. 그러면 공간 쪽으로 좀 패스가 들어가고 그거를 다른 미드필더들 비달이라든가 혹은 마르키쇼 선수가 받아내는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토리노가 그렇게 지금 높이 수비 라인을 높은 지점에서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그분나 짧게 내줍니다. 마셀로 다시 오그분나. 자, 잡아내는데요. 피를로가 전진 패스. 비달이 돌려놓을 때 역시 이번에도 공 처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금 펄스 터치를 다 어려워하고 있어요. 아, 태클. 아사모아의 태클 정당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지금은 아사마 선수가 비앙키 선수가 공을 잡기도 전에 이미 태클이 들어갔고 정확하게 공을 걷어냈습니다. 발을 잘립니다. 부치니치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리슈타이너 크로스. 네. 가슴으로 건넵니다. 오랜만에 측면까지 잘 연결이 됐고요.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아, 정말 좋은 태클이었어요. 네. 다만 그 이후 장면에서 다리를 드는 장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센터스클 안쪽에서 헤딩. 피를로 곁에는 항상 메조리니가 있습니다. 정말 성가시겠는데요. 네. 비달. 자, 따냅니다. 다시 한번 키엘리니에게 공이 갔고 사실 잡습니다. 뭐 토리노도 이렇게 해서 따낸 공을 곧바로 역습으로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근본적으로 토리노의 입장에서는 1차적인 목표는 일단 유벤투스가 공격을 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걸로는 뭐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해야겠죠. 비앙키 쫓아가는데요. 포그바. 포그바 좀 대단하네요. 터치한 부분에서 빠져나가나요? 빠져나가나요? 네. 파울이에요. 결국 반칙을 얻어냅니다. 자, 지금 가치 선수가 얼굴을 보여줬고 넘어져 있습니다. 자, 저 두 선수 사이의 압박을 빠져나왔고요. 이겨냈고요. 예, 뒤에서 공을 잡아 끌었죠. 네. 예, 뒤에서 유니폼을 잡아 끌었죠. 그러면서 파울 선언이 됐고요. 이 다음 장면 가치 선수는 볼까요? 아, 뿌리친 장면에서 네. 큰 충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얼굴 쪽을 조금 긁힌 것 같아요. 네.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상당히 굳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알레산드로 가치입니다. 네. 이러한 토리노의 시스템상 토리노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들 두 명은 계속해서 수비할 때는 수비에서 도움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미드필더 라인을 이제 수비 그 위에 미드필더 라인을 한 겹 쌓으면서 유벤투스의 미드필더들 침투와 쇄도가 능한 그런 선수들을 좀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오늘 어쨌든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오그본나 끝까지 나와서 수비를 해봅니다만 부치니치 돌아서서 하지만 주심이 방해가 됩니다. 포그바 슈팅! 다시 머리로 연결. 온사이드 크로스. 마르키쇼가 넘어졌고요. 네. 아무 상황도 아니게. 네. 휘슬 울립니다. 마르키쇼가 넘어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 온사이드네요. 네, 옵사이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죠. 잘 맞았고 그 다음 장면에서 이라고 보긴 좀 어렵네요. 네.
종아리 부근을 잡고 있는 마르키쇼. 지금 왼쪽 종아리 부근을 잡고 있어요. 종아리 부근을. 워낙 치열한 더비기 때문에 네. 비가 오나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경기장이 꽉 가득 찼습니다. 어쨌든 유벤투스의 팬들이 열렬하게 아주 성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지하는 클럽이 2년 연속 리그 우승을 한다는 거 정말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굳은 날씨에도 응원을 해주고 있는 토리노와 유벤투스의 팬들입니다. 담브로시오. 자, 일단 콘테 감독은 이러면 승리를 위해서라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지금 교체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다른 어떤 공격 자원에 대해서 역시 공격수를 한 명을 더 넣어야지 지금 이것이 풀릴 것인가, 네. 아니면 뭐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가. 끊어냈어요. 비앙키입니다. 비앙키 패스 네. 차단당했고, 오른쪽 측면에서 유벤투스 포그바 드리블 돌파, 태클로 막아냅니다. 그렇죠. 네, 마실로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가 나올 만한 태클이었어요. 네. 유벤투스에는 지금 지오빈코 그리고 벤트너 선수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네요. 네, 퀄리아랄라 선수 그리고 마트리 네. 선수까지 있습니다. 넘어지자마자 크게 주심을 향해 소리를 쳐봤던 포그바입니다. 여기서 비앙키가 앞쪽으로 건넨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토리노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서는 파울이 불리는 게 나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앙키 선수가 공을 잡았다고 해서 어드밴티지를 줄 게 아니라 그냥 파울이 불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렇으면 마시엘로 선수가 경고를 받는 상황도 없었을 네. 거고요. 피를로가 밀어줬습니다. 다시 피를로. 비달에게. 오늘 비달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나요? 비달 선수가 침투를 전반전에 몇 차례 좋은 모습이 나왔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침투가 안 되는 것은 토리노 수비가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샤 선수가 비달 선수를 정말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비달 선수가 침투를 하려면 이제 공간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해주면서 막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 같이 잡혔죠, 두 선수가. 흘려줬고요. 아사모아 중앙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리 슈타이너. 네. 산타나의 수비. 오늘 리슈타인 선수가 공간을 미리 선점을 하고 공격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네. 크로스에 대해서는 뭐 원래도 크로스가 뭐 아주 뛰어나다라고 말할 선수는 아니지만 네. 오늘 경기장 사정과 더해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분나가 공을 끊어냈고 역습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패스 줄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뒤쪽으로 찍어 차줍니다. 헤딩. 하프라인 부근에서 다시 경합. 마르키쇼. 네. 부치니치 넘어집니다. 토리노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서 공이 연결이 돼서 나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파울 한번 해서 세피스 상황이 자기들한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프리킥 피를로가 담당합니다. 자, 카세레스 선수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유벤투스의 공격. 다시 피를로가 내주고요. 터치라인 부근에서 리 슈타이너, 산타나가 따라붙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뒤꿈치로 내줬고요. 자.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코너킥입니다. 이렇게 경기를 안 풀릴 때도 유벤투스의 세트피스에 집중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좀처럼 토리노의 골망이 열리질 않고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펀칭. 오. 다시 이 선에서 곧바로 올려주는데요. 걷어냅니다. 부폰. 토리노도 지금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윙 플레이어들이 조금 높은 지점으로 올라가서 다시 공격을 시도해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은 지금 수비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토리노가 후반 막판에 실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헤딩. 자, 센터 서클 안쪽에서 잡아서 돌아섭니다. 이달의 파울. 메조린 선수는 파울도 참 많이 하지만 파울을 많이 당하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드필더들, 그다음에 수비진들과 앞선에 있는 공격진들, 또 윙 플레이어들 네. 연결고리가 지금 메조린 선수가 되거든요. 바샤. 보시면 토리노 보면은 지금 완전하게 분리돼 있습니다. 앞선이랑 지금 이 뒷선이. 자, 아! 이게 연결이 되나요? 아하. 수비진과 중앙 미드필더 간의 간격이 한 20m 네. 이상은 되는 것 완전히 같은데요. 벌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바샤 선수하고 이 미드필더들, 이 선수들은 가치 선수는 그냥 사실상 수비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넓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유벤투스 선수들 공격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들이 어느 정도 앞선에 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패스가 나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헤딩. 산타나. 포그바가 잡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준 공 우구분의 발에 맞고 동료 선수에게 연결됐습니다. 산타나. 포그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대죠. 네, 터치라인 아웃 됐습니다. 젊고 빠르고 네. 키도 크고 발재간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 유벤투스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선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요. 예. 언제까지 피를로에게 기댈 수는 없겠고요. 왼쪽. 유벤투스도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겨갈 때가 왔습니다. 네. 맞고. 헤딩 떨고 났어요. 메조린이 공을 잡을 때 피를로가 방해를 하는데요. 네. 바르잘리가 공을 가져옵니다. 마르키시오 왼쪽으로 내줍니다. 자, 지금 간만에 모처럼 전개 잘 네, 됐는데요. 아사모아. 조금 느려졌죠. 네.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달 왼쪽 대각선 부분에서 왼발 슈팅 골절. 다시 비달에게 갑니다. 뒤쪽에는 키엘리니가 있습니다. 키엘리니 아사모아에게. 지금 개인 기술로 돌려냈어요. 바르잘리 흘려주고요. 오그몬나 걷어냅니다. 다시 아사모아 헤딩. 비달 넘어집니다. 반칙이 아니라는 판정입니다. 또 지금 조심히 호루라기를 휘슬을 입에 대려고 하다가 말았던 그런 제스처가 있었거든요. 글쎄요. 왼쪽 측면에서 던집니다. 비앙키가 밀어준 공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남은 시간이 글쎄 추가 시간 포함하면 거의 한 30분 정도 남았을 텐데. 유벤투스가 골을 넣기가 상당히 버거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은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실속이 없으니까 슈팅 그렇죠. 자체가 잘 못 나오니까 실속이 없는 편이죠. 리에 슈타이너 크로스로 합니다. 좋은데요? 헤딩! 정확한 패스가 됐었는데요. 네. 비달 선수가 오히려 안쪽으로 준다고 선택을 한 것이 더 안 좋아졌어요. 네. 예. 비앙키 어렵게 공을 잡아냅니다. 피를로를 잡아챘고요. 그렇죠. 네. 반칙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 비가 유벤투스뿐만 아니라 토리노 선수들에게도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칠 때가 온 거죠. 네. 네. 평소보다는 체력 소모가 훨씬 많을 테니까. 산타나입니다. 쫓아가는 포그바. 이 태클이 유효했습니다. 네.
자신의 긴 다리를 이용해서 공을 뺏어낸 포그바. 비달이 잡습니다. 왼쪽이 아사모아. 다시 비달에게 오른발 잡고 슈팅. 네. 태클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태클이 들어갔어요. 네. 네. 아사모아. 비달. 자, 터치가 앞쪽으로. 자 이게 아하. 공이 빨라요. 예. 한번 바운드가 되면 정말 잡아내기가 어렵네요. 보누치가 잡습니다. 정말 잘 받고 네. 기가 막힌 패스였는데 네, 경기장 상태가 네, 토리노도 도와주질 않나요. 그렇죠. 피를로. 아사모아. 전반전에 이 중거리 슈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슈팅을 할 공간조차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조금 부담이 있더라도 유벤투스 선수들이 템포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나타스 선수를 좋아하네요. 오늘 정말 이 65분이 지나는 이 시점까지 네. 0대0 상황에 굉장한 수훈갑입니다. 그렇군요. 수훈과 메조리니가 빠져나오고 조나타스가 투입이 됩니다. 조나타스 선수는 이제 신장도 큰 선수인데 과연 벤투라 감독이 이 조나타스 선수 혹은 비앙키 선수에게 같은 역할을 메조리니 선수가 해줬던 그 역할을 맡기고 갈지 네. 아니면 경기 상황이 이러니까 길게 일단 때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키 큰 선수들을 활용해 보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갈지 보겠습니다. 지금 조나타스 선수가 계속해서 피를로 선수 위치를 네.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역할은 주어진 것 같아요. 네. 일단 메조리니 선수가 했던 역할 자체를 준 거는 같습니다.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사모아 왼쪽에서 돌파. 뒤쪽으로 내줍니다. 잘 기다려, 들어갔어요. 킥오가 맞고요. 헤딩. 포그바 슈팅 빗 맞았습니다. 네. 공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네. 잘 빠져 들어갔는데.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고 지금은 생각보다 높이 공이 튀어오르면서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죠. 네. 바운드를 이용한 슈팅이 된다면 골키퍼도 상당히 막기가 어렵겠어요. 네. 마셸로 길게 걷어냅니다. 헤딩. 피를로. 조나타스가 쫓아가는데요. 조금 늦습니다. 비달. 왼쪽에 아사모아에게. 켈리니. 바르잘리. 토리노의 진영까지 넘어와서 중앙으로 띄워줍니다. 켈리니 쪽. 네. 살려냈네요. 비앙키 선수도 조금은 지쳐 보입니다. 오늘 많이 뛰었어요. 네. 벤키 선수는. 일단은 뒷선에서 공이 날라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든 본인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고 네.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전방에 있는 수비수들에게 본인 또 프레싱도 들어가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반칙입니다. 마시엘로의 파울. 유벤투스의 프리킥. 정규 시간은 21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보치니치 넘어지면서 자. 연결. 하지만 리슈타이너가 잡았고요. 리슈타이너 슈팅 반대편 포스트 벗어납니다. 시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라도 어쨌든 슈팅 숫자를 가져가야 돼요.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골을 넣고 싶다면 슈팅 숫자를 가져가야 그 안에서 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벤투라 감독은 일단은 지금 이 70분 상황까지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 경기가 흘러왔습니다. 네. 켈리니 패스미스. 조나타스 순식간에 고립이 되고요. 네. 그대로 진행됩니다. 비달 왼쪽으로 건넵니다. 아사모아. 선수들이 많이 좀 힘들어 보이네요. 네. 네. 전반전에만 해도 그래도 유벤투스 선수들이 움직임 자체는 꽤 빠릿빠릿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조금 느려졌어요. 아사모아 크로스.
운전으로 붙여줬는데요. 받아주는 선수에게 가기까지는 좀 멀었습니다. 오늘 양쪽 윙백들의 크로스의 정확도가 참 많이 아쉬운 유벤투스입니다. 네. 왼발 크로스했는데요. 더 많이 감겼더라도 비달이 잡아내기 상당히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양쪽 수비수들이 하나씩 이제 다 마크를 해주고 있었으니까. 네. 피를로 최전방에 비안키가 따라 붙는데요. 부폰. 이제 남은 시간은 20여 분이 남았습니다. 피처레나우. 피를로 선수가 한번 과감하게 전진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피를로 선수가 오늘 본인이 공을 잡아서 뭐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본인이 좀 아예 전진을 해서 슈팅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조나타스 선수가 따라서 내려올 수밖에 없고, 혹시 공이 잘못돼서 공을 뺏겨서 전방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전방에 있는 선수가 비앙키 선수 혼자일 테니까 수비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죠. 자, 이런 긴 패스의 정확도도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는 네. 유벤투스입니다. 푸치니치 선수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요. 네. 피를로 선수가 올라가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페널티 박스 근처에 있을 때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나타스입니다. 네. 이쪽에서 키엘리니의 수비. 계속해서 마르키쇼 선수나 뭐 비달 선수 또는 포그바 선수 올라가는 것이 계속 다 상대 수비수들 미드필더들이 걸렸거든요. 네. 자, 잡아두고 부치니치 걷어냅니다.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비달의 패스. 이 패스는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이것도 컨트롤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첫 번째 펄스 터치를 했었을 때 그것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포그바 선수 쪽으로 패스를 보내려고 했지만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다 실패를 한 거죠. 네. 아사모아 비달 다시 아사모아 가려 넘어지면서 볼 가져가는데요. 포그바 들어설 때 파울이에요. 네, 반칙입니다. 보치니치 선수의 파울을 선언한 것 같죠. 지금은 담브로시오가 정면이 온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뛰었거든요. 네. 담보르시오 선수가. 보치니체 파울. 오구몬나 선수도 오늘 수비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팀에 뽑힐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력이라면 뭐 충분히 선발될 만한 선수고요. 네.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유벤투스입니다. 카세레스가 준비를 합니다. 리슈타인을 빼줍니다. 오늘 리히슈타인 선수가 좀 아슬아슬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카드도 하나 받았고. 카세레스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재기발랄함이 좀 기대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마르틴 카세레스가 투입이 됩니다. 토리노에도 사실 카세레스 선수가 있는데 네. 투입이 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퀄리아렐라 네. 선수 준비를 시켰네요. 결국에는 공격수가 한 명 더 부치니치를 빼. 부친 선수를 빼주네요. 사실 지친 것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네. 예. 파비오 퀄리아렐라가 투입이 됩니다. 한꺼번에 두 장의 교체 선수를 바꿔주는 콘테 감독입니다. 자, 어쨌든 유벤투스의 콘테 감독이 먼저 칼을 좀 빼들었고요. 네. 퀄리아렐라 선수가 그동안 뭐 어쨌건 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골들을 많이 만들어낸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한번 남은 시간 뭐 그리 길지는 않지만 기대해보겠습니다. 디차자레 선수를 투입을 했네요. 담브로쇼를 빼줬군요. 역시 근육에 좀 문제가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이 담브로시오 선수가 빠진 거는 근데 토르네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비달 앞쪽으로 찔러주는데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르곤나
담브로시오 선수가 오늘 비단 측면뿐만이 아니라 중앙 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선수가 있을 때는 그 부분도 아주 훌륭하게 잘 메꿔줬거든요. 네. 이제 남은 시간은 15분입니다. 교체된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바르잘리, 마르키시오, 앞쪽으로 내줍니다. 자, 오른쪽에 내주는데요. 좀 길었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아, 나갔나요? 네. 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길게 나가고 있습니다. 패스가. 네. 체레치를 봤던 패스. 네, 지금 완전히 나갔어요. 지금. 본인도 인정을 하는 표정이죠. 오래간만에 체리스 선수가 또 우측에서 네. 괜찮은 돌파를 선보일 뻔했는데. 보누치. 다시 보누치 뒤쪽으로. 아, 비앙키 선수 정말 끝까지 열심히 뛰네요. 네. 예. 부폰이 길게 내줍니다. 헤딩. 포그바 선수도 조금은 불만이 있어요. 디체자레. 오늘 베르곤지 주심이 사실은 조금씩 거칠게 들어오는 접촉,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네. 체리치와 키엘린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키엘린이는 자신의 유니폼을 잡아당긴 체리치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요. 오고나. 그러니까 문제는 과연 유벤투스가 앞선에서 그래도 게임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치니치 선수가 빠졌을 때도 네. 전방에서의 답답함이 해소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뒷선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더 파울 선언 됐죠. 네. 글리크의 파울. 경고를 받습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글리크. 다음 경기에 나서질 못하게 됩니다. 밀란과의 경기가 있는데요. 이제. 네. 참, 이 글리크도 토리노에서 참 중요한 자원일 텐데요. 블레이크 선수 지금은 좀 아쉬운 게 사실은 먼저 본인이 등을 잘 졌기 때문에 굳이 네. 이렇게 팔까지 들어올릴 필요는 없었는데 팔을 들더라도 얼굴 높이까지가 아니라 그냥 가슴 높이까지만 들어올렸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을 텐데 네. 좀 아쉬움이 남는 수비였고 지금 이 이전 장면에서 이제 체르치 선수와 키엘리니 장면 선수 장면이었죠. 네. 거기서 유니폼 잡아당기면서 콘테 감독이 왜 파울도 안 주고 경고도 안 주냐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프리킥입니다. 유벤투스의 공격. 피를로가 처리합니다. 피를로 띄워줍니다. 포그바는 이미 넘어져 있고요. 뒤쪽으로 내줍니다. 다시 피를로. 피를로 자! 크로스 슈팅! 오! 자, 정말 좋은 날리면서 수비였습니다. 막아냈어요. 예. 체레치. 체레치 맞습니다. 돌파합니다. 체레치 빠르죠. 못 잡아요. 체레치. 자, 자, 붙여주는데요. 네. 아. 자, 비앙키와 체르치 두 명의 선수만으로 공격을 시도했던 토리노. 네. 슈팅이 아쉬웠네요. 체르치가 빠르긴 정말 빠르네요. 근성의 아이콘 아사모가 쫓아가는데도 잡히지 않았던 체르치입니다. 질레가 잡아냅니다. 여기서 이 태클이 정말 큰 태클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 같이였거든요. 그리고 이미 속도가 많이 붙어있는 상황이었고 네.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이번 참 우승으로 가는 길이 얼마 안 남았지만 네. 쉽지 않습니다. 이 크로스는 정말 잘 줬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사실 수비를 잘해줬다고 봐야겠죠. 그냥 자유롭게 못 들어가거든요. 사실 유벤투스가
비달 태클을 건넵니다. 유벤투스가 31라운드 라치오 원정에서 2대0 승리, 33라운드 밀란과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스쿠데토는 거의 확정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 경기 정말 어렵네요. 자, 토리노가 선수 교체를 준비합니다. 비르사 선수로 잠깐 보였었거든요. 네. 오른쪽 다시 중앙으로 연결. 마르키즈 돌아섭니다. 계속해서 퀄리아렐라도 네. 넘어지고 있어요. 자. 네. 조나타스 자. 공격입니다. 비앙키 체리치에게. 그나마 또 필로 선수 네. 넘어졌어요. 자. 체리치 크로스! 조나타스 선수! 나 이런 기회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네. 오늘 경기 내내 거의 유벤투스가 거의 실점할 뻔했습니다. 이거 들어갔다면 10년 만의 득점이거든요. 네, 이런 기회가 정말 안 오거든요. 유니폼을 조금 잡아당겼습니다. 끝까지 보누치 선수가 마크를 하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나타스가 슈팅을 하지 못하고 땅을 그렇죠, 정말 강하게 내려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0대0 상황. 조나타스 돌아서면서 발끝에 맞추질 못했습니다. 왼쪽에서 아사모가 잡습니다. 돌아나가는 비달. 하지만 중앙으로 파고듭니다. 마르케시 올려주고. 오늘 마르키즈 선수가 몇 차례 더미 플레이를 했는데 네. 그게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카세레스, 킬러, 조나타스의 파울. 두고두고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조나타스의 슈팅 정말 좋은 역습이었고요. 지금 피를로를 막는 과정에서 파울을 했던 조나타스. 프리킥 가져가는 유벤투스입니다. 산타나를 빼주고 비르세가 투입이 됩니다. 산타나 선수가 오늘 전반전에 보여줬던 모습에 비해서는 후반전에 많이 지쳤고요. 네. 지금은 제가 볼 땐 벤투라 감독은 이 정도에도 만족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들어가면 좋겠지만 골을 넣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넣지 못하더라도 일단 수비 쪽을 좀 더 신경을 쓴다는 생각이고 네. 지금 봤듯이 공격 자체는 앞선에 있는 3명의 선수만으로도 가능하니까 최대한 좀 지키는 쪽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피를로 올려줍니다. 질레가 잡습니다. 자, 질레가 빠르게 처리를 하지 않고요. 아직까지 가슴팍에 공이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보지 않고 공을 잡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밑에 선수를 받게 된다면 두 선수 모두에게 그렇죠. 부상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어그몬나. 유벤투스 선수들도 마음이 급하고 네. 오늘 경기에서 승점이 9점 차이로 좁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11점 차이에서. 그렇죠. 그게 또 부담이 되고. 오른쪽 측면에서 던지고 공격 시도하는 토리노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6분여. 추가 시간까지 포함하면 10분이 채 남질 않습니다. 자, 80여 분이 넘는 기간 동안 토리노가 정말 잘 지켜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골에 근접한 장면은 오히려 토리노가 더 많았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차제레 피를로가 끊어냅니다. 조나타스 선수 열심히 뜹니다. 네. 자,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아사모아 다시 접고 아사모아 크로스 올라옵니다. 슈팅 벗어납니다. 유벤투스 정말 오래간만에 위협적인 슈팅 보여줍니다. 지금은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네. 포그바 선수 들어가는 움직임을 아사모아 선수가 보고서 정확하게 내줬는데 이게 벗어나네요. 네. 지금 골문 안쪽으로 향했다면 질레 골키퍼도 정말 어쩔 수가 없을 뻔했습니다.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기회였고 이렇게까지 좋은 기회를 만들어낸 적이 오늘 경기 통틀어서 없었는데 네. 이걸 놓치네요.
포그바의 표정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네요. 포그바 선수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올 시즌에 유벤투스를 종종 살려냈거든요. 네. 마시엘로가 넘어져 있습니다. 포그바 선수의 슈팅을 맞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충돌이 있었거든요, 두 선수 간에. 마시엘로가 끝까지 붙어줬기 때문에 또 정확하지 그렇죠. 않은 슈팅이 나올 수 있었겠고요. 그것도 부담이 좀 됐을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정규 시간은 5분이 안 남았습니다. 헤딩. 역시 토리노가 후반전 들어서 상당히 활발한 공격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부폰. 지금에기에는 조나탄 선수가 공격 때문에 위에 머물러 있다가 필로 선수를 그냥 놔줬죠. 네. 그때 바로 지금 이 상황에 기회가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경기 내내 필로 선수가 유일하게 자유로웠던 순간 같은데. 네. 자 비달이고의 가슴을 떨궈도 슈팅! 들어갑니다! 비달! 아 드디어 골이 터집니다. 아 유벤투스가 정말 이 끝내기에 강합니다. 정말 네. 이 오늘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들어갈 것 같지 않았던, 골을 정말 넣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던 유벤투스인데 네. 바로 이 포그바 선수의 그 멋진 슈팅, 비록 들어가진 않았지만 골에 가까운 장면 한 번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곧바로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아 비달이 9호 골을 만들어내면서 유벤투스를 구해냅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면 정말 잘 찼고요. 근데 이 이전 장면에서 또 보면은 필로 선수가 좀 자유롭게 있으면 조나탄 선수가 뒤늦게 쫓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네. 그림 나오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피를로가 다가오니까 이 여기 있는 토리노의 다른 미드필더들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막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마르키시오도 들어오고 비달도 들어오는데 어디를 막아야 되지? 그러면서 지금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마르키시오 선수도 들어올 때 프리죠. 비달 선수도 지금 슈팅하는데 프리로 자유롭게 그렇죠. 있죠.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글리크 선수가 순간 판단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었겠고요. 그러니까 이 조나탄 선수가 지금 왜 이랬냐면은 아까 전에 자기가 거의 골과 다름없는 장면이 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그렇군요. 때는 앞선에 있으면 자기한테 또 한 번 기회가 올 것 같고 네. 그러면 그때는 마무리 지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유벤투스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1대0 앞서 나가는 유벤투스. 85분간을 정말 좋은 경기를 펼쳐보였던 토리노가 딱 두 번 방심하고 집중력 잃으면서 실점을 내줍니다. 그렇죠. 네, 유벤투스가 이런 팀입니다. 자 10년간 유벤투스 상대로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토리노. 오늘 경기에까지 골을 넣지 못하게 된다면 그 횟수가 11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자 마르키쇼. 이 괄리아렐라 흘려주고요. 괄리아렐라 들어가는데요. 태클. 오고나. 어쨌든 이 그냥 우승을 하는 팀이라는 게 그냥 이런 팀이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경기가 되어가네요. 네. 토리노는 3대0을 앞서 나가면서도 5대3으로 역전을 당하기도 네. 하고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게 스쿠데토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규 시간은 1분 30여 초 남았습니다. 중원에서 헤딩. 글리크가 걷어냅니다. 터치라인 아웃. 토리노 정말 잘 싸웠는데요. 후반전 막판에 비달에게 중거리 슈팅을 허용했고 비달은 이 골로 시즌 9호 골이 됐습니다. 비달도 올 시즌에 두 자릿수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팔리아렐라가 넘어져 있습니다. 자 과연 글리크 선수 한 장 더 네. 받으면 퇴장인데요. 그렇죠. 토리노 이게 퇴장입니다. 네, 글리크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토리노가 지난 경기에서도 피오렌티나와의 경기에서도 다르미안 선수가 막판에 경고 한 장 더 받고 퇴장당했고 네. 글리크 선수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토리노 입장에서는 경기도 내줄 수 있겠고요. 중요 자원인 네. 글리크 선수도 다음 밀란 경기에 당연 나설 수가 출전할 없게 수가 됐죠. 없습니다. 자 벤투라 감독으로서는
앞선 피오렌티나의 경기가 이 경기가 다 잘 되고도 지금 마지막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상황입니다. 자, 토리노 입장에서는 이 나폴리전이 나비효과가 있었던 것일까요? 3대 5로 패했던 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승리가 없고 33라운드 피오렌티나전에서라도 승점 1점을 가져왔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요.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집니다. 블레크 선수의 퇴장으로 토리노가 사실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왼쪽 측면에서 반칙이 선언됩니다. 조나타스 선수가 많이 흥분했는데 네. 조나타스 선수가 만약에 그 장면에서 골을 성공을 시켰더라면 이 경기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그렇죠.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조나타스 선수가 기용이 된 게 그러니까 메조리니 선수가 90분을 다 뛸 수 없도록 체력 소모가 많이 됐던 게 그것 자체가 토리노의 어떤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사모아를 빼주고 펠루소가 들어갑니다. 전술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네. 그래도 뭐 어쨌든 올 시즌에 사실 아사모 선수 안 좋을 때는 펠로 선수 정말 좋은 활약 펼쳤습니다. 네. 겨울에 영입돼서. 피를로 올려줍니다. 헤딩! 자, 슈팅! 들어가네요! 들어갑니다! 마르키쇼! 마르키쇼! 쐐기를 막습니다. 네, 이거는 뭐 경기를 그냥 끝낸 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자, 마르키쇼가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2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유벤투스의 서포터즈들은 네. 토리노 홈팬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네요. 결국에 글리키 선수 중앙 수비수가 빠진 그 자리 쪽으로 공이 갔고 네. 유벤투스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막을 수가 없죠. 네. 막을 수가 없어요. 디차데레 선수가 한 명을 막고 있는데 그 보고 있습니다. 마르키쇼 선수가 저렇게 풀이 자유롭게 있는 걸 보고 있는데도 본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중앙 수비수 한 명 빠진 자리가 저렇게 큽니다. 네. 자, 마르키쇼, 비달, 피를로가 만들어낸 MVP 골입니다. 네. 토리노 더비에서 유벤투스가 2대 0 승리. 아직까지 뭐 시간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네, 이거 사실 승패를 뒤집기는 1대0 상황에서도 어려웠었고요. 네. 수적인 열세가 있으니까. 이 경기가 토리노가 85분을 잘 버텨내고 마지막 5분 동안 그냥 무너지네요. 그렇죠.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가져가긴 하지만 축구에는 2점 슛은 없습니다. 3점 슛도 물론 없고요. 자, 추가 시간 4분 가운데 2분 40여 초가 지났고 0대 2로 뒤지고 있는 토리노의 프리킥. 이르사가 준비합니다. 슈팅! 터칭! 그래도 토리노가 마지막까지 저도 그냥 지진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네요. 네. 정말 날카로운 프리킥이었고요. 그렇죠. 근데 부폰 선수 대단합니다. 네. 시야도 안 좋을 거고 비도 오고 본인이 발만 좀 잘못 디뎌도 큰일 날 수 있는데 잘 막았어요. 정확하게. 네. 최대한 안정적으로 네. 펀칭을 해냈던 부폰입니다. 토리노 지역에서 지역 라이벌 토리노와 유벤투스 경기 정말 뜨겁습니다. 네.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의 점수와 두 골 차 2대 0이라 그러면 유벤투스가 완승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네. 경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그렇죠. 정말 팽팽한 경기였는데. 네. 자, 반칙입니다. 펠루소가 넘어졌고 미겐 바샤의 파울. 지금 출혈이 있는데요. 후반에 교체 투입된 펠루소 얼마 뛰지 못했는데 지금 팔꿈치 쪽에 네. 맞았어요. 바샤 선수가 팔꿈치를 들고 이제 뛰었는데 네. 그 뒤에서 들어오던 펠로 선수가 머리 쪽이 좀 찢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머리 쪽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찢어집니다. 그렇죠. 네. 피부가 이제 약한 부위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도 좀 추운, 비가 오니까 좀 쌀쌀한 편일 텐데. 네. 자, 추가 시간 4분이 모두 소진이 됐고
188번째 토리노 더비에서는 유벤투스가 토리노 원정에서 2대0 승리로 상당히 기분 좋게 가져갑니다. My Sports Channel, SPO TV.